자,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합니다. 자, 지난주 부산, 순천, 제주로 이어지던 이준석 대표의 항의성 지방 행보는요. 울산에서 극적인 종결을 맞았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 제작팀이 영상으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갖다 지방에 이렇게 지방을 가시려고 그러면 수행도 좀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순천에는 뭐 어디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좀 안내를 했나? 오늘 저는 제가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의미가 강기하겠습니다. 강기하겠습니다. 주로 뭐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 선대위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봉합, 거기에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까지. 자,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와 오늘 SNS를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를 염두하고 한 이야기 같고, 그 얘기 듣기 전에 아까 윤 후보가 얘기했던, 아니 이준석 대표는 순천에 갈 때는 천하람 변호사가 데리고 간 거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천하람 변호사 여기 와 계시니까 네. 여쭤볼게요. 아니 이게 뭐 짠 듯이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죠. 예. 이거 진짜 누가 짠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짠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실제 순천에서 이제 오후 3시에 만나서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같이 네.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었던 위기감이나 불만은 정말 진정한 것이었고요. 네.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통 크게 포용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큰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위기를 봉합하는데 가장 큰 공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아주 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포용한 데 있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께 뭐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 네. 안 그랬으면 제가 그 두 분의 큰 고래 사이에서 정말 새우 처지가 될 뻔했는데 네. 제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울산에서 네. 이렇게 화합되는 것을 보고. 그렇군요. 예. 순천을 대표하는 인물로 또 언급이 됐군요. 네, 네. 그 순천에서도 이렇게 우리 알겠습니다. 순천 자체가 화제가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 또 순천 얘기하니까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윈윈윈이 되겠네요. 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 지금 시간을 좀 오래 끌고 선거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피로도를 느낄 때쯤에 극적으로 지금 세 사람이 한데 뭉쳤거든요. 자,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랬습니다. 이 독재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은 끝났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게 맞죠?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효율성, 그래서 이재명의 뭐 민주당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합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다만 이제 저는 뭐 원톱 체제로 하든 아니면 그게 트로이카 체제로 하든 그건 어느 걸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캠프 내부가 상호 소통이 잘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이런 거지. 다만 이제 우리가 시대를 만약에 구분해 본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자가 이렇게 해내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다중의 지혜를 모아서 하는 시대로 좀 변한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또는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네. 합니다를
안에서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전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커져서 나중에 그 자체, 그 정책 자체도 문제가 있는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천 변호사님께서 이 윤 후보가 이 갈등 상황에서 포용하는 모습으로 이 봉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는요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운동의 전권을 맡기겠다라면서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정당사의 최연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필요한 매머드 털을 면도하니 파리떼가 많이 사라졌다. 코끼리 선대위로 민주당 찢으러 간다. 이 찢으러 간다라는 말은 요즘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자,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 대표와의 순천회동에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순천회동을 주도하셨다고 하니 소개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우선 그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끼리 있을 때는 당대표가 심지어는 대선 후보의 측근들의 부하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 내지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아까 뭐 매머드의 털이라고 표현하고 뭐 파리떼 하이에나 여러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이번 선거전을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고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를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돕는 의도보다는 자기들의 사리사욕, 지방선거 내지는 그 이후의 당권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가감없이 많이 쏟아냈었습니다. 네.